대구 경북 대표 시사 프로그램 강수영의 이바구 곧 시작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수영의 이바구 시즌2 진행을 맡은 강수영 변호사입니다. 자, 매주 월요일 뉴스민이 직접 발로 뛰어서 취재한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 정치 이슈, 대구시 예산까지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립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뉴스민 타임 홍준표 저격수 월간 홍준표 이상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상원입니다. 네, 자 오늘도 오랜만에 시정 이야기를 좀 다뤄봐야 되는데 맞습니다. 대구시 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가 언론에서 기사가 꽤 났습니다. 네네. 현 이만교 의장이 전반기에서 후반기에도 연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전례가 있니 없니 뭐 싸움이 났었죠. 어쨌든 근데 연임에 성공을 했고요. 자, 근데 연임을 할 때 이게 의회 기능이 제대로 이제 굴러갈까 뭐 이런 의구심들이 여기저기서 나왔었는데 후반기 의회 시작하고 이제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런저런 평가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요, 그 홍준표 시장 들어가지고 시정 뭐 견제라든지 뭐 감시 역할을 시의회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 거수기에 불과하다 이런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만은 자 요새는 또 뉴스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뭐 시의회 홈페이지 가면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확인을 다 할 수 있고 TBC에서도 중계까지 해주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 시의원들이 홍 시장한테 직접 이렇게 시정 질문해서 날카롭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국회의원들이 장관들 불러가지고 매우 치듯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 매우 치지 못하죠. 매우 침을 오히려 당하고 있는 매우 맞죠. 예, 매우 맞고 있는 이 현실. 근데 요즘 그 시정 질문 자체가요. 과거 그 지자체 시절하고 비교했을 때 질문 자체가 많이 뜸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강소영의 이바구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시정 네. 질문이라는 게 앞서서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가 대정부 질문하는 것과 같은 이제 의원들의 장이죠. 의원들의 꽃과 같은 자리. 그래서 의원들이 집행부 특히 뭐 국회 같은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을 불러다 놓고 매우 치죠. 시정 질문은 반대로 시정 질문도 그와 유사하게 그 집행부를 매우 칠 수 있는데 국회는 대통령을 못 부르지만 시의회는 시장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네. 시장을 불러서 매우 칠 수가 있죠. 변호사님 표현대로 이게 너무 입에 잘 맞네. 매우 칠 수가 있는데 과거에 대구시의회는 이걸 매우 잘 활용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권영진 전 시장 때는 이 의원과 시장이 다투는 장면들도 꽤나 많이 연출되기도 했고. 그렇죠. 뉴스민 최다 조회수 영상이 권영진 시장이 쓰러지는 장면. 맞죠. 그 질의응답 네. 하고 난 다음에 나가면서 넘어지는 장면들이 그렇죠. 있었죠. 의회에서. 네. 뭐 그런 장면들도 연출되기도 하면서 의회 의원들이 어쨌든 시장과 이렇게 맞대거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장으로서 이 활용이 됐었는데 네. 전반기 이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이 2년 동안 대구시의회가 시정 질문을 얼마나 했는지를 대구 참여연대가 집계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예. 근데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야 저는 속으로 네. 생각을 했어요. 이게 기억에 남는 게 전혀 없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시정 질문하는 걸 내가 본 게 별로 없는데 근데 8대 의회보다 늘었다는 거예요. 2년씩 비교했을 때.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고 제가 확인을 해봤죠. 확인을 해보니까 는 건 맞아요. 숫자는 늘었다. 숫자는 늘었습니다. 어떻게 늘었냐면 제가 기사를 쓰기도 했는데 시정 질문이 9대 의회에 들어와서 잠시만 제가 수치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9대 의회에는 2년 동안 54회 했다고 합니다. 54회 진행이 되었고 8대 의회 때는 42번 했어요. 42회 했어요. 그러니까 한 12번 정도 더 한 거죠. 네. 근데 저는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요. 왜 이렇지? 우리 시민들의 머릿속에도 전혀 기억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홍준표 시장이 화냈던 장면들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장면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럼 왜 이렇지 하고 찾아보니까 이분들이 54번 중에 70%가량을 대면으로 하지 않고 서면으로 했던 거예요. 서면으로. 예. 그러니까 홍 시장을 직접 의회로 불러서 매우 치기가 힘드니까 그냥 서면으로 질문을 놓고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변화가 되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8대 의회, 지난 8대 의회는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42번 시정 질문을 했는데 이 중에서 11.9%가량만
서면으로 했습니다. 아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게 70% 72% 가량이거든요. 7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7배가 비중만 놓고 보면 7배가 는 겁니다. 7대 의회 때도 4.2% 가량 9.1% 가량만 네. 서면 질문으로 대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대부분 90% 가까이는 시정 질문을 만나서 시장 불러놓고 매우 쳤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왜 그럴까? 아니 근데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도 그 국회에서 가끔 그 질문하는 것 보다 보면은 네. 장관을 불러놓고 막 국민들이 궁금한 걸 대신 물어보는 그렇죠. 자리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관 당신은 왜 일을 그렇게 하는 거야?라고 막 이렇게 성질내다 보면 불필요한 정쟁도 있지만 네. 어쨌든 그 의원의 존재감을 뽐낼 수 있는 자리란 맞죠, 말이죠. 맞죠. 그렇죠. 특히 초선 의원들 중에 아직까지 이름이 안 알려진 사람이 그렇게 한순간에 스타가 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고 최근에도 있었죠. 네, 네. 그렇죠. 요번에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의원들은 어쨌든 정치인으로서는 자기의 존재감을 더욱더 살려서 안 그래도 지금 대구 시민들은 대구시의회 의원들이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데 잘 모르죠. 존재감을 게다가 상대는 홍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전국권 대권주자. 인사고 대권주자인데 나와가지고 아니 홍 시장님 왜 일을 그따구로 한 거예요? 이렇게 한마디 하면은 존재감도 올라가고 좋을 텐데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건 두 가지겠죠. 네. 홍준표 시장의 시정에 매우 완벽해서 잘한다고 생각하는구나. 손댈 것이 없다거나 그게 아니면 홍준표 시장이 무서워서 둘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둘 중 왜냐하면 하나겠죠. 근데 왜지 물어보면 난 둘 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시의원들은 잘하고 있는데 뭐 깔게 뭐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어쨌든 대구시장이면은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고 시민들이 200만이 넘는 어쨌든 대도시인데 시민들의 목소리 중에 다 통일되면 우리가 무슨 어디 파시스트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죠. 충분히 이제 여러 목소리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의회가 모아가지고 시민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장님. 이런 관점에서도 좀 검토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전부 뭐 민주당 한 명 있고 그죠? 그렇죠. 시의회가. 맞습니다. 근데 좋다 이거예요. 뭐 잘한다 이건 뭐 가치 판단의 영역이니까 떠나서 홍 시장이 무서워서 그렇다라는 그 말이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뭐 어린애 애들도 아니고 말이죠. 뭐 홍 시장이 불러가지고 빠따를 칩니까? 뭐 초대뼈일까요? 말로 빠따를 치시죠. 물론 그렇죠. 네. 근데 그 말이야 뭐 잊혀지는 거고 정치인이라는 게 맨날 욕 먹는 게 직업인데 홍 시장님이 실질적으로 무서울 이유가 있나? 뭐 공천권을 행사합니까? 뭐 그걸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말씀처럼 이 홍 시장의 시정에 100% 동의해서 이런 건 아닌 건 확실한 게 왜 그러냐면 이 의원들이 발언을 하는 게 시정 질문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5분 자유 발언이라고 해서 5분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8대에 비하면은 지난 의회에 비하면은 증가를 했습니다. 26% 가량 늘었어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하고 싶은 말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지적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렇죠. 말을 안 하면 또 완전 잊혀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5분 자유 발언은 답변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홍준표 시장에 불러서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나 혼자 자유롭게 발언을 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홍준표 시장, 무서운 홍준표 시장과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되니까 5분 자유 발언을 더 선호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시정 질문은 서면으로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건데 실제로 제가 그래서 의회 의원들 세 분한테 연락을 드려서 물어봤죠. 두 분은 이 시정 질문을 횟수로 놓고 보면은 많이 한 분에 속하는 이제 5손가락 안에 드는 분들이고 다른 한 분은 재선 의원. 이제 지난번 의회에도 있었고 이번 의회에도 있었던 분. 그래서 왜 이러냐 도대체라고 물어봤죠. 이거 두 명이 홍준표 시장 때문이지 않겠냐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디테일하게. 홍 시장이 답변을 할 때 하는 것들을 기자님도 보지 않았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2022년도에 한 시의원과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저 4년 뒤에 시장 나와서 하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거나 끝나고 나서 한 시의원을 향해서 그 의원의 원래 직업을 가지고 꼬집으면서 희화한다거나 한 의원이 실제로 지금 자동차 운전학원을 하고 있는데 그거 그냥 운전학원이나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글을 남긴다거나 그런 식의 어떤 이제 뒤에서 또는 앞에서 그렇게 면박을 주는 장면들이 여러 번 노출이 됐거든요. 유일한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육정민 의원과는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어요. 의회에서.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굳이
굳이 내가 저 자리 나가서 저런 면박을 당할 필요는 없지 않나? 참.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겠냐라고 네.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게 사실 이 데이터와 의원님들의 증언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사실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자기가 지금 시의회 배지를 달고 앉아 있고 시민들의 대표라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겠다고 머리를 조아려서 선출직이 됐으면 가장 중요한 역할이 시정 감시고 시정 비판인데 그거를 홍 시장 불편해서 무서워서 욕 먹을까봐 못한다 그러면 그 배지 뭐 하려 달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 월급 나 아까워 죽겠네. 그 돈을 나한테 줘. 참 문제는 네. 문제는 진짜 앞서서 우리가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냐. 잘해서 네. 또는 무서워서 이렇게 했잖아요. 한 가지 분명한 거는 홍준표 시장은 자기가 잘해서 의회가 나를 견제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공개적으로 그렇게 발언도 했어요. 지난 6월달에 이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네네. 정확하게 이렇게 워딩을 했습니다. 최근에 시의회에서 어떤 의원이 견제 기능이 상실됐다라고 하던데 견제는 잘못하고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 하는 거다. 잘하고 있는데 견제하는 거는 해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의 의중을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이건 회방으로 받아들일 시장의 의중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시정 질문을 직접 하는 걸 꺼릴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하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근데 이게 뭐 다 이해 잘 안 되지만 이해한다 쳐도 네. 저는 실력의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것도 분명히 있을 실력의 겁니다. 문제. 네. 홍 시장은 어쨌든 딸고 따른 정치인이고 네. 수많은 TV 토론 그런데도 나가왔었고 쇼맨십도 훌륭하고 자기가 조금 틀린 얘기를 하다가 들켜도 어떻게 하면 정치적으로 이걸 쏙 빠져나가서 지지자들을 열광시킬까 하는 스킬이 아주 많은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닌데 지금 시의원에 앉아 있는 사람 중에 홍준표의 그런 임기응변 능력에 100분의 1이라도 따라가는 사람이 안 보여요. 맞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장면으로 생중계되고 있고 시민들이 지켜보고 안 지켜보더라도 박제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함부로 덤볐다가 역으로 망신을 당하거나 그런 것들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뭐 뺨따구를 때려 촛대뼈를 까냐고.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무능함이 드러날까봐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 저 내심에 드러나지 않는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이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와신상담 더 칼을 갈아가지고 준비를 해야죠. 스피치 학원을 다니든지 토론을 연구를 하든지 해가지고 내가 요 한 사안만큼은 진짜 이건 홍 시장님이 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하나만 딱 집어가지고 일타 강사가 되는 거예요. 시의원보다 더 팔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대구시 이슈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지금 보좌관들도 늘려서 붙여줬거든요. 의회 뭐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보좌관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의원 2명당 1명씩 이런 식으로 해서 붙여놓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라고 이제 지원도 해주는데 그걸 못하면 사실 의원님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들의 배지가 아깝죠. 그러니까. 배지가. 그리고 더 넘어서서 저 홍 시장한테 면전에서 얘기를 못할 것 같으면 여기 방송에서라도 나와서 그러니까요. 이런저런 논평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안에 대해서 방송에 나오려는 의사가 있는 시의원이 없다. 제가 보기엔 거의 없다.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있긴 있다. 있긴 있는데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제가 오늘도 사실 한 분을 모셔볼까 그래요? 생각은 했는데 여쭤보진 않았어요. 그분이 어려워할 수도 있겠다. 왜? 그러면은 어떤 게 어려워? 방금 이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게 다양한 어떤 방면에서 자신을 대려 공격당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얘기해서 그분이 마음을 불편하게 먹을 수도 있겠으니 그래서 제가 일단은 오늘 이번에 넘어갔는데 제가 다음에라도 한번 이렇게 섭외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구 경북 이 지역 정치의 비극이 뭐냐면은 뭐 대구 경북뿐이겠습니까마는 국민의힘의 이 정신 이 일맥상통하는 건데 다 눈치를 봐요. 권력의 눈치를 보고 줄서기 하고 또 기민하게 또 움직여. 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 시민들 눈치를 봐야 되는데 그건 눈치를 안 보고 오로지 당 지도부 지자체장 이런 사람들 뭐 당협위원장 뭐 이런 사람들
눈치만 자꾸 살피니까 이게 버릇이 된 것 같아. 버릇이 된 것 같아. 그러니까요. 뭐 우리 의장님은 그런 거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세요. 그런 거 아니고 물 밑에서 그렇게 공개된 자리 말고 뒤에서 이야기하고 야. 뭐라 할 거 많이 뭐라 한다. 자기가 많이 뭐라 한대요. 우리 진짜? 의장님은 우리 시장님 만나가지고 자기가 많이 뭐라고 한대요. 오. 근데 안 보이니까. 보이지도 않고 시장님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자기 잘하고 있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렇게 견제하는 사람을 해방 놓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인데 그런 태도를 공개적으로 내놓는 시장님과 시장님 평가를 해달라고 하는 질문을 받아도 그건 곤란하다라고 말을 하는 의장이 있는 이 두 곳을 놓고 볼 때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느냐. 네. 견제를 하고 있다는 물밑에서라도 견제를 하고 있다는 의장의 말을 그대로 놓고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느냐. 네. 이런 데이터들이 이렇게 이만큼이나 있는데 믿을 수 있느냐. 우리 지나가는 대구 시민들 붙잡고 물어보면은 네. 네라고 믿을 수 있다라고 답할 사람이 몇이나 있을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그러겠네요. 네네. 어쨌든 저는 참 희망하는 것이 대구시에 그래도 적지 않은 지역 이슈지만 현안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시청 청사 이전에 관련해 가지고 달서구 쪽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은 분명히 시장님하고는 다른 이야기 할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달서 구민들이 지금 시장하고 반대되는 목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기 네네네. 때문에 그렇죠. 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네. 매천시장 뭐 옮기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혹은 뭐 북구의 이제 이슬람 사원 문제든 뭐든 간에 하여간 구민들의 목소리와 시장님의 목소리가 다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있죠. 그러면은 그 시의원들이 자기는 그 표를 받은 데가 구민들이니까 자기 지역구 사람들의 목소리를 모아가지고 시장님 근데 사실 그건 아니고 이렇습니다.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못한다면 여기 나와가지고 논리 정연하게 제가 직접 우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민심 탐방을 해보니까 우리 구민들 민심이 이렇더라. 이런 거 정리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여기 뉴스민이 나와서 그 이슈에 대해서 정리 쫙 해주시고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왜 중요한 문제인지 시청청사 이전 가지고 뭐 때문에 싸우는지 시장님은 어떤 얘기를 하고 권영진 전 시장과 지금 국회의원은 뭐 어떤 얘기를 하고 국민들은 뭐는 원하고 얼마나 좋아. 이거 기회예요 기회. 근데 왜 안 하는 거야 도대체. 공천 못 받을까봐. 나 정말 공천은 누가 하는데 공천을 누가 하는데요. 한동훈이 하는 거 아니야 이제. 다음 지방선거 할 때 한동훈은 물러나나? 아마 대선 나가려면 정리하고 물러나겠죠. 정리자금 해놓고 물러나겠죠. 근데 뭐 그건 뭐 우리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한동훈 대표가 임기를 그때까지 채울 수 있을지도 아직은 그렇죠. 확실하진 않잖아요. 이준석 시즌 2가 네. 진행 중입니다. 지금 축출 작전이. 자 그리고요. 지금 의원들이 혹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에 이만규 의장 연임 아까 저희가 소도에 약간 말씀드렸는데 그거하고 뭐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배경들이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규 의장은 물밑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만규 의장이 연임이 됐다. 데이터는 그렇지 않은데 네.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들은 이만큼이나 있는데 그런 주장을 하는 이만규 의장이 당선이 됐고 그렇다는 건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의회를 상격동 출장소처럼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의장을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추대하듯이 이번에 다시 재연임을 시켰잖아요. 그건 뭐 초록동색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의장과 의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수치도 이렇게 나오는 거고 결국에는 의원들이 의원 역할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제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지만은 이 방송 혹시 보시는 시의원님이 계신다면은 나 나갈래.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어떤 긍지, 어떤 파이팅 보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잠시 끊어갈 텐데 저희 2부 그냥 바로 이어가도 될 것 같아요. 네네, 이어가시죠.